안녕하세요. 연희동 한선생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춥죠? 어떤 오프닝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볼까 해요. 오늘 고민 중에서 제가 듣고 싶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의 주제가 뭐냐면요. 나는 이럴 때 너무너무 외롭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데 열심히 고민하셔서요. 어떨 때 외로워지시는지 꼭 좀 올려주세요.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제가요, 이렇게 단독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 정말 힘들다라는 걸 또 두 번째 방송에서도 또 이제 느끼게 되네요. 노래를 또 잘 모르다 보니까 정말 또 제목하고 또 가수하고 헷갈리고 이럴 수 있을 테니 여러분들 좀 제가 많이 아는 곡, 제가 잘 아는 곡은요. 70년, 80년대 음악을 많이 알고요. 90년대 이후로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음악을 많이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요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알만한 올드한 거 좀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댓글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첫 주제로 언제 나는 되게 외롭다. 이거에 대해서 댓글 좀 올려달라고 얘기 드렸어요. 제가 왜 그걸 얘기했냐면요. 여기 올려주신 글에도 있었는데 공개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저도 우리 민기 오빠 그 방송 들었는데 공개 방송 하더라고요. 저도 몰래 가서 듣고 싶었지만 민폐가 될까봐 이쁜 여자분들 많이 오셨을 텐데 그래서 안 갔는데 저는 아마 계속 공개 방송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신비주의라서는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머리가 그 응답하라 1994에 나오는 혜태 스타일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닥 지금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남들은 다 멋있다고 하지만 속으로 분명 딴 생각을 하지 혜태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명색이 여자인데 이 스타일로 아직은 여러분들 앞에서 나타나고 싶지 않고요. 좀 더 이쁜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공개 방송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머리와 외로운 게 연관관계가 있냐면요. 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저한테 딱 맞는 미용실을 못 찾았어요. 제 머리 스타일이 어떤 걸 하면은 이쁜지도 아직도 못 찾았고 이거는 남편을 못 찾은 것만큼 힘들고 외로워요. 매번 미용실에 갈 때마다 좋은 데를 소개받고 가는데도 또 망가지고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야 좀 좋은 데 없냐 너 머리 괜찮다고 가보면 또 나한테는 안 맞고 40년이 넘게 물론
어릴 때야 일방적으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발소에 가서 다 빡빡 밀고 다녔을 때 이후로는 특정한 제 머리 스타일, 컨셉, 뭐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이 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장원을 헤매다가 얼마 전부터 이런 미용실이 유행이래요. 1인 샵. 미용실이라고 하면은 여러 스태프들이 있고 언니들이 이렇게 이 벨트에다 막 칼이랑 뭐 가위랑 멋진 이런 스케일 도구들을 딱 두고 원장님이 뭐 가세 이런 뭐 가위 주고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뭔가 조직적이고 럭셔리한 미용실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1인 살롱, 뭐 1인 샵이라고 그래서 손님도 한 명, 그리고 그 헤어 디자이너도 한 명. 그래서 그날은 그 예약받은 사람만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하는 1인 살롱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듣고는 너무 좋다. 이게 나를 위한 그 시간을 비워두는 거고 이 한 사람만 다른 옆에 머리 신경 안 써도 되고 옆에서 뭐 드라이하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나한테는 안성맞춤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들으신 소리는 우리 문화나의 기침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간 미용실이 1인 샵인데 남자분이셨어요. 정말 이렇게 자그마하고 이렇게 아담한 미용실인데 머리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저와 수다를 떠시면서 2시간을 잘라가지고 거의 머리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왔는데 기분은 되게 좋았는데 뭔가 또 좀 나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스타일이. 왜냐하면 그 머리를 하고 나가서 이쁘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꽝인 거죠. 그 남자분은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남자분이고 되게 좀 애살스러우시고. 근데 계속 이거 머리로 이렇게 떠벅머리로 지내고 있다가 아는 분이 머리 스타일이 너무 멋진 거예요. 약간 쇼컷인데. 그래서 미용실 좀 대뜸 처음 보는 분인데 알려달라. 그래서 딱 알려주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인 샵이다. 그래서 나 1인 샵 경험해봤다. 근데 가보면 좀 까칠할 거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 받는 때부터 좀 예산은 아니었어요. 뭐 언제 되나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요? 당장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다른 날 없으니까 가야지 하고 친구 클라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클라라도 옆에 있다가 걔 머리나 제 머리나 이제 뭐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같이 갔는데 진짜 까칠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었던 건 머리를 이제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스타일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나 클라라나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긴 짧았으면 좋겠고 여기는 웨이브였으면 좋겠고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연예인급의 머리인데 우리의 외모와 머리털은 거의 따라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뭐 제 머리는 너무 염색을 심하게 해서 파마를 하면은 녹아버릴 거래요. 뭐 그런 무서운 얘기를 듣고 그래요? 녹아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잘라버려요. 그래서 잘라요? 그 파마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럼 잘라요? 잘라요. 계속 뭐가 말이 안 돼요. 클라라는 더 헤매고 있었겠죠. 그래서 클라라는 뭐 단발인데 웨이브를 해주세요. 뭐 그건 안 돼요. 뭐 그럼 이건 해주세요. 그건 뭐 무슨 매직 파마를 해야 된대요. 그거 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전 그냥 아무렇게든 잘라주십시오. 이래서 의자에 앉아서 밀기 시작했어요. 바리깡으로 옆을 치고 앞을 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모히칸 같이 머리가 나왔는데 뭐 어쨌건 시원은 하더라고요. 그 개털같이 날리던 것도 싹 잘리고. 근데 안타깝고 슬픈 거는 클라라는 그 원장님에 의해서 까였습니다. 손님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까여가지고 분노에 치를 떨며 그 추운 겨울날 저는 마음은 상쾌해졌지만 친구가 너무 화를 내서 기분은 나쁜데 의외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가 어울린다고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클라라가 너무 슬퍼하는 표정을 갖고 있어서 만끽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1인 샵이라는 게 for 커스터머가 아니었어요. for 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인 샵을 하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뒤돌아보면 저도 사실은 1인 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머리를 하는 데가 아니고 마음을 뭐 디자이너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마음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나요? 그럼 참 제가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짧은 머리 할까요? 안 해봤는데요. 긴 머리로 할까요? 어울릴까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원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머리 못 자르죠. 저도 그런 상담을 오시는 내담자들 만날 때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좀 더 성격이 좋고 친화력이 있고 서비스 정신이 막강하거나 아니면 정말 돈독이 올라서 돈이라고 보고 하자라고 했으면 조직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도 해가면서 잘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이 성격 때문에 혼자서 이걸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즉 1인 샵 어떻게 보면 우리 전 국민 우리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1인 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직장이 맞는지 혼자 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동업을 하는 게 맞는지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가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사실은 출발점은 1인 샵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요. 뭘 하셔도 어떻게 하셔도 누구랑 하셔도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도 조직에 안 맞아서 1인 샵을 하는 거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자기네 방식으로 당당하게 돈을 벌던 안 벌던 성공을 하건 안 성공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인 샵으로 외롭지만 자기 식대로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정한 분들이라서 저는 클라라에겐 미안하지만 그 1인 샵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박수와 갈채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1인 샵을 운영하는 우리 모든 조합원들, 본인 각자의 삶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그렇게 삶을 영위해 가시면서 어떨 때 가장 외로운지 그걸 같이 공유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올라온 거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문 아나운서가 이거 질문을 읽어주실지 모르겠어요.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근데 제목은 참 재밌네요. 길 잃은 아이처럼. 지금 제 심정이에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 개헤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한샘의 만병 통치약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예. 제가 고민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외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허수님이 놀 때는 외롭지 않았는데 촛불 집회 가자고 하니 아무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라고 써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분과 이 정치 시사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안 돼서 외롭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원 서현맘님께서 결혼 14년 차인 주부인데 요즘 들어서 남편이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말을 하기 싫고 외로워지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람님 결혼 5년 차인데요. 신랑은 제가 듣는 국민TV나 정치 시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 시사 얘기를 꺼내면 듣기 싫다는 표현을 하거나 내가 너무 빠져있다며 그딴 거 듣지 말라는 식으로 심하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제 관심사나 대화에 막힐 때 소통 부재를 느낄 때 한없이 외롭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소통 부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미 그게 본인이 소통 부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이런 것 같아요. 한샘이나 저처럼 남편이란 존재가 없을 때는 별로 누가 내 얘기 나랑 얘기가 통하든 안 통하든 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얘랑 안 통하면 쟤랑 얘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남편이 있거나 또는 부인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잘 통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부인인데 이 사람과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을 때 정말 좀 외롭고 힘들고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게 문제네요. 누군가와 통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자체가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소통이 되면 안 외로울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누군가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근데 내가 특정하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과 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힘들어한다면 그건 외로움 중에서도 참 채워지기 힘든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변하든지 그 사람이 변하든지 양단의 어떤 결정을 내려버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가 외로움이고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어디 이 평행선이 맞춰지는 지점이 없다라고까지 혼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면 뭐 함께 한 공간을 쉐어하는 거 이외에는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의미일까? 심지어 관계에 있어서 회의까지 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혹시 본인이 그런 거에 힘드시다면 그러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 특정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또는 친구들 내가 마음을 주고 저 사람을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도 내가 특별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관계를 맺으신 분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통의 부재라는 건 또는 거기서 오는 소통의 부재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라면 여러분들은 질문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머리에 받고 계신 순간 불행 시작입니다. 그런 질문을 저는 단호하게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해요. 왜 나는 남편과 소통을 해야 되는가? 정치적 성향을 애시당초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면 되게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맞았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금도 혹시 착각은 아닐까? 그리고 남편분이 왜 너 맨날 국민TV만 듣고 이러냐 안 좋다라고 할 때 그분이 다르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국민TV라고 한 부분은 남편분도 거기에 되게 뭔가 센서티브 하신 거거든요. 아마 그분도 어디 가서 술자리 하시면서 나 마누라랑 말 더럽게 안 통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두 분의 문제는 성향이 달라서도 소통이 안 돼서도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로움은 사실 본질적으로 혼자 느끼시는 거 아니실까.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서 느끼는 그런 소통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은 질문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하고 너무 안 통하는데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과 너무 중요한 분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가 아니고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 맞는가를 더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꼭 생각해 주세요. 나한테는 하나도 민감하지 않은 게 저 사람한테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1인샵의 그 원장이 민감하지 않았지만 클라라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한 장소, 한 공간, 한 상황에 있었어도 우리가 느끼는, 센서티브하게 느끼는 그 버튼이 이 팟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도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시하거나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상대방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그 부분 먼저 그러면 내가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 거 해결을 해준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도가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제일 중요도가 높은 게 그 사람의 레벨이 낮은 쪽에 있어도 참고 기다려줬다 그 순서가 왔을 때 그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 상대방이 1, 2, 3번 무시하고 9번, 10번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욕구가 막혀 있는 것 때문에 그분도 많이 외로우실 거라는 거죠. 즉 소통의 부재라는 건 없어요.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순서만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본인이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듯이.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들어봐 주신다면 그리고 참아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순서가 왔을 때 또는 그 사람이 들어줄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하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도 차이는 있어요. 1번만 되돌이표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1번. 순서가 내려오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문제가 아니시라면 그런 분은 얘기는 분명히 안 통해요. 근데
마음 맞으셔서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맞으셔서 눈 맞추고 입 맞추고 배 맞추셨을 텐데 다 통할 수 있어요. 대신 우선순위가 왜 뒤바뀌었는지 그때서는 정직하게 자기 본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먼저 그분이 제일 하시고 싶은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본인 얘기도 소통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건 외로움과 는 조금 다른 우선순위의 차이신 것 같으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해결이 되시려면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꼭 한번 시도를 해봐 주시기 바래요. 너 왜 그런 프로 듣니? 그럴 때 왜 나한테 있다고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 그럼 너는 무슨 프로가 좋아? 하고 얘기 좀 해보세요. 너 마녀사냥 좋아해? 뭐 좋아해? 너 종편 본다며? 뭐 이러지 마시고 일단 그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거, 듣고 싶어하는 거,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물어봐 주시면 얘기가 더 잘 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괴로운 사람님께서요. 사는 것 자체가 외로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전 말괄량이 삐삐를 다시 보며 삐삐의 자유와 외로움이 와닿고 아니카의 행복한 가정 속의 안락한 삶이 부러웠던 느낌이 똑같이 생각이 나네요. 방치된 아동 시기를 보냈던 지난날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죠?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오셨다라는 건 어떤 근거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디 뭐 통계조사를 하신 것도 아니실 거고 누가 사람마다 다 와서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이 헤어질 때마다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레벨을 1에서 10으로 하면 이 정도? 뭐 이러고 가신 것도 아닐 거고 또는 부모님들이 뭐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 얘야?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 코코아님께서도요. 비슷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전 엄마한테 위로받지 못해서 가끔 외로워요. 가끔 시댁 흉도 보고 싶고 남편 흉도 보고 싶고 막 투정도 부리고 싶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런 적이 없네요. 어릴 때 가슴 아픈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고 지금도 입만 열면 상처 주는 엄마 때문에 가끔 외롭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완전 100% 공감하죠. 근데 어느 순간 엄마의 위로 따위 별로던데요, 저는. 이제는 내가 위로를, 본인이 중요한 건 엄마의 위로가 아니고요.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라는 마음이세요. 그리고 한 번 오지 않은 건 계속 오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나 그건 못하는 게 한이 돼. 엄마 아빠한테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게 커서도 한이 돼. 아직까지도 지금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꼭 하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 빨리 그 어린 시절로부터 본인을 좀 졸업시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달콤한 게 먹고 싶어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초콜릿을 먹지는 않거든요. 달콤한 것들을 생각하면 초콜릿도 분명히 있겠지만 밥도 어쩔 땐 달콤해요. 먹다 보면 씹다 보면 또 짭짤할 것 같은 오징어도 많이 씹다 보면 달달한 맛이 나올 때도 있고 달콤하다. 어떨 때는 꼭 음식이 아니고 사람의 따뜻한 말 속에서도 달콤함을 느끼기도 하고 음료수에서도 느낄 수 있고 달콤하다라는 걸 느끼고 맛보고 싶다면 사실은 한두 가지의 선택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선택을 가질 수 있고 경험하다 보면 더 많은 달콤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엄마, 아빠, 가족의 사랑, 주변 사람들의 위안과 위로 또는 사랑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나를 위로한다. 엄마 시어머니가 저래 그러고 막 했을 때 그래 같이 가서 좀 죽여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안을 얻을 때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을 받고 싶어서 그 위안이 필요한지를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 느낌을 얻을 수 있는 데는 또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맛이던 달콤한 맛이던 쓴맛이건 분명 내가 궁극적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그 채워지는 느낌, 위로나 위안, 따뜻한 말로 채우고 싶은 그거를 굳이 분명 엄마나 아빠나 형제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도 다른 데서 느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한번 결핍되었었던, 그 당시에 받지 못했었던 걸로 그 맛을 못 찾아가는 거, 세상에서. 그게 한마디로 감각을 잃은 사람이죠. 아무리 맛있는 걸 둬도, 지금 제가 자꾸 배가 고파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맛을 비유를 들면은 와닿잖아요.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왔습니다. 맛이라는 걸 볼 때 이 맛 저 맛, 그 감각적으로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음식을 앞두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단 걸 안 먹어봐서 지금도 단 걸 싫어. 이러는 거하고 되게 똑같아요. 단맛 중에도 싫어할 수 있는 단맛이 있고 좋아할 수 있는 단맛이 있어요. 전 초콜릿은 너무 주는데요. 꿀은 싫어요. 꿀은 달달한 게 아니고 속이 쓰리죠. 어쨌건 같은 단맛인데도 나는 어렸을 때 설탕은 퍼먹어 본 적이 있어도 꿀은 발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달다, 쓰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가지의 입맛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주 센서티브하게, 미세하게, 민감하게 이 맛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개발시키지 못하면 한두 가지 입맛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매운 것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입맛 중에서도 매운 거는 통증이지 맛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자극적으로 팍 오고 세게 팍 오고 나를 쓰나미처럼 몰고 가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너무너무 살아도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고 몸이 건조 말고 또 뭐 있더라? 무생무치. 제가 사자성어이죠. 이거 사자성어 아닌가? 약해요. 아무튼 유식한 말로 무생무치한 삶을 사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감각을 좀 더 면밀히 보시고요. 내가 정말 느끼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지 좀 더 찾아보셔야지 단순하게 아직 이 애기도 아닌데 다 컸는데 이 어른인데 엄마 아빠 사랑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엄마가 위안을 하는 그거 다 큰 성인이 엄마가 위로를 해주고 위안을 해주고 엉덩이도 두들겨주고 뭐 입 닦아주고 그걸 좋아하신다면 약간 문제 있으신 거예요. 너무 그렇게 유치찬란하게 살지 마시고 예, 한번 숨겨놨던 그 발견되지 못했던 감각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이렇게 버버대는 것도 귀엽죠? 전 뭘 해도 귀여우니까. 자, 아까 그 음악이 나가는 동안 문하나님과 또 약간의 뒷담화를 까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플 때 자꾸 아프지 그러면 짜증난다. 그치. 나도 너무너무 짜증나. 그냥 돈 주지. 위로 아프니 뭐 이런 뭐랄까 따뜻한 말 따위 필요 없고 돈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만들어 오든지. 하긴 나이 들면요. 계속 아파요. 마음 넘어가면요. 전 안 아픈 날이 아픈 날보다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프다 소리도 그런데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주제로 하고 싶은 게 외로움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답은 사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롭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은 사실은 다른 단어로, 다른 언어로 또는 다른 느낌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모든 걸 뭉뚱그려서 외로움이라고 할 때 진짜로 외로워지거든요. 그 단어의 무게에 눌려요. 제가 병원 병원에서 일했을 때 모든 환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다 아파요. 어떻게 아프세요? 그냥 아프죠. 그럼 어디가 이렇게 누르면 아픈가요? 쿡쿡 쑤시나요? 그냥 아파요. 이분한테 머리에는 아프다 외에는 단어가 없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맨날 아픈데 말이지. 오늘은 어떻게 아픈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오늘 아픈 거는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콕콕콕콕콕 쑤시게 아프다든지 오늘은 머리가 손오공에 머리띠를 한 것처럼 쫙 죄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마가
땡긴다든지 아니면 정수리에 뭐가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누가 대가리를 막 쥐고 있는 것 같다든지 뭔가 망치로 때린다든지 그 아픈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그러느라고 머리가 더 아프실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안 아프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프다 하나로 끝내지 마시고요. 어떻게 어디가 어떻게 왜라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로워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내가 위급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그걸 도와주길 기대했던 사람한테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부모였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부모가 날 도와주지 않은 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 기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근데 이 느낌이 꼭 부모가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아서 내가 외로웠거나 괴로웠거나 힘들었거나로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끝없이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을 부모가 아니고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10대에서 20대, 10대에는 뭐 친구들, 20대에는 뭐 애인, 30대에는 뭐 남편, 가족, 40대에는 뭐 또 뭐 직장 동료도 있을 수 있고, 나를 분명히 내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있고, 못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부모가 아니고 대상은 계속 바뀌어서, 결국에는 그 도움을 받고 내가 충분히 치유받고 거기에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실 수 있는데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대상을 만들어 놓고 내 처한 상황을 힘들어 하신다면 나를 도와주고 있는 정말 사람들, 내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위안해주는 사람이 충분히 많이 뒤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정말로 혼자 남겨지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 도움 받은 적이 없어. 미친 거지 그건. 근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진짜?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럼요. 그럼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은 자기가 만든 건가? 그렇죠. 자기가 먹고 있는 밥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건가?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는. 근데 그런 얘기 은근히 많이 해요. 특히 가족이란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나는 가족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해냈어. 뭐 하고 뭐 멱차게 하고 인내 소리가 막 나오죠 정말. 저도 고백하자면은 예전에 한샘 저는 굉장히 그 속물적인 근성이 있잖아요. 살짝 예쁜 속물이죠. 예, 예쁜 속물적인 근성인데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집 딸만 5인데 제가 둘째고 어릴 때부터 저희 언니는 뭐 워낙 가족한테 관심이 없어서 제가 동생들을 다 지도 편달을 했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바쁘시고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동생들한테 명령을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늘,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자부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고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고 늘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언니였다라고 자부를 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제 동생들 학비도 되고 용돈도 주고 집안의 뭐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다 부담하면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그랬어요. 내가 너네한테 도움을 주면 다 좋지. 내가 너네한테 살면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제주 MBC에서 굉장히 잘 나갈 때. 오만 방자한 시절도 있었네. 시대별로 참 대단해. 나 속물.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말 한 지 몇 년 안 돼서 제가 잘렸잖아요. 예, 잘리고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 몇 년 더 지나서는 동생한테 얹혀 살다가 모진 말을 듣고 쫓겨나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근데 처음에는 동생이 미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저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오만방자했구나.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혼자 잘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뭐랄까 되게 이런 얘기를 너무 뭐 자수성가하셔서 성공한 사람이 말해도 재수없을 판이지만 어쨌건 일상적으로 나는 가족의 도움을 못 받았어라든지, 그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가족들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좀 그 직장 다닐 때였는데, 내가 이 알바로 내가 뭘 좀 보긴 하는데, 내가 좀 봐줄게. 엄마 아빠 걸 봐줄게. 그래서 아빠랑 얘기하다가, 아빠 걸 이렇게 보니까, 아빠 생년을 이렇게 따서 보니까 아빠가 처복이 없네. 와이프 이 복이 완전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너 잘 본대. 뭘 좀 아는 것 같아. 자기 아빠네 형제들이 다 좀 처복이 없지.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게 집안을 망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줄줄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랑 얘기할 때 내가 엄마 걸 좀 봐줄게. 남편 복이 없네. 응? 부모 형제 복도 없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끝에는 너 뭐 공부 많이 하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아유 내가 좀 봤는데 우리는 부모 복이 없어. 내가 그랬더니 대박. 조용히 있던 우리 오빠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다 나오냐? 막 이러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 상담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족과 형제 이렇게 몰려있을 때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다 내가 손해봤고 내가 이런 건 받았지만 더 양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가 이 가족과 형제 또는 이 친구들 이 사회 안에서 정말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에 깔린 이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일하면서 혼자 먹고 사는 거 난 가족이나 친구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 참 그런 사람들은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지 않죠. 맞아요. 그러게 말이야. 넌 혼자 해야겠네. 막 이런 생각이 끝까지 들고. 혼자 한번 살아봐라. 근데 너무 웃긴 게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마녀님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딱 정답이에요. 지금 한샘 말 듣고 갑자기 우리 사무실 직원이 생각나는군요. 자기는 남의 도움 안 받는다며 다른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면 꼭 투덜거리더니 본인은 출산휴가 3개월 하고 보름 다녀와서 그 일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도와줬는데 고마움도 모른다는, 꼭 남의 도움 필요 없다는 사람 고마움도 모른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나만 힘든 건 아니야. 저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린 다 같이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출자금을 내서 국민TV라는 곳을 만들어주고 저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으쌰으쌰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너무 감격적인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되게 고마운 일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저는 아마 지금 이 시간쯤 한샘 뭐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시집갈 공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시집은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으니까 집에서 아마 열심히 아이돌 보면서 무료하게 정말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TV가 출연료를 많이 드리지도 못하는데 꼬박꼬박 와서 방송해 주시는 우리 한샘도 참 감사하고 자기 일처럼 와서. 그 말은 이번에도 그 출연료는 인상이 안 됐다는 얘기군요. 아유, 한샘 진행자 출연료는 조금 올라간다는. 그리고 그래요? 사실 민기쌤 그 공개 방송할 때요. 저희가 카페에서 이제 첫 방송 시험 삼아 해본 거잖아요. 민기쌤이랑 최재민 쌤이 자기네 음향 스텝을 다 데리고 왔어요. 조명까지. 그러니까 그 감독님들 없었으면 저희가 방송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날 되게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그냥 웃으면서 협동조합 정신이에요 이러고 이제 뭉치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다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저 진짜 그 생각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말만 하면 국민TV 자랑이야. 정말 그렇게 좋아? 아이고 참. 난 직장 갖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싫더라. 나는 국민TV가 너무 좋아요. 다행히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한샘 사주 아니세요? 저도 조합원이죠. 네, 사주시. 네, 잘 돼야죠. 당신 회사인데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러기엔 좀 돈을 덜 넣은 것 같아요. 좀 더 넣어보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 네. 중요한 건
도움이라는 단어가 싫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되게 취약하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 또는 뭔가 민폐를 끼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나 봐요. 왜 단어마다 또 되게 센서티브한 단어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넌 바보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쁘냐? 뚱보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쁘냐? 못생겼다가 기분 나쁘냐? 다 달라요. 뭐가 기분 나쁘세요? 바보, 뚱보, 못생긴. 바보. 똑똑하다라는 거에 반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센서티브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저는. 전 뚱보예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네. 한샘 안 뚱뚱하잖아요. 고마워요. 눈이 많이 삐셨군요. 뭔 소리, 한샘 안 뚱뚱해요. 아, 너무 건장하죠. 아닌데? 에이, 호리호리하진 않지. 아니, 근데 한샘 우리가요. 저도 호리호리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되게 저도 이 몸으로 뉴욕 가면 다 섹시하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에 오면은 내가 이영자급이 돼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에 민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샘이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버웨이시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40 안짝이 돼야 이게 인간 취급을 받는데 그건 초등학생 이후로는 나와본 적이 없는 몸무게인데 어떡하라고. 그런데 그런 말이 그러고 그리고 못생겼다에 민감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 그냥 좀 어떤 단어에 되게 민감할까? 그게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 콤플렉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는 어떤 회사 다니는 임원분이 계셔서, 저 임원님, 전무님은 어떤 단어 들으시면 되게 기분이 나쁘세요? 뭐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그 중에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워낙 좀, 학벌도 좋으시고, 준수하시고, 뭐 사회적 위치도 나쁘지 않으시고서 걸리는 게 없나 그랬더니 그런데 자기는 다른 단어가 좀 싫대요. 그래서 그게 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주세요가 너무 싫대요. 다시 말해주세요. 예,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이러는 거가 너무 싫대요. 근데 혼자 빵 터진 게 약간 조급해지면 말을 더듬으세요. 그러니까 말을 좀 뭉개는 게 있는데 제가 뭐요? 뭐라고요? 이러면 기분이 나빠하신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다 완벽한데 말이 좀 어눌해서 뭐라고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너무 기분이 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내 목소리가 작은가? 이러고 다시 단어가 틀렸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또박또박 얘기 다시 해주죠. 그렇죠. 잘 들으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분은 입을 막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나 엄마님은 저는 성질 더럽다라는 단어요. 더러우신 거예요. 성질이 더러우십니다. 왜 그래요? 그런데 그거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그 단어에 민감하다고 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내가 민감한 걸 내가 알고 거기에 너무 발끈하면 정말 쪽팔릴 일만 생기니까 그 단어에 내가 발끈한 나만 있는 거지 정말 누가 날 뚱보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화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뚱보라고 본 사람도 있고 각자의 자기 눈으로 보는데 나 혼자 너무 그 단어에 휩싸이다 보면은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디 가서 아는 척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내밀 사람도 있고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그렇게 민감하진 않을 거다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관심을 갖고 하는 몇몇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눈에 내가 예뻐 보이고 날씬해 보이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 착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우리 관심 많이 안 가져요. 사람들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요. 외로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외롭다, 불행하다 그런 쪽으로 계속 그 단정적인 단어로 우리의 입장이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늘 아퍼로 단정 지으시면 병이 안 낫거든요. 근데 오늘은 머리가 좀 무거워. 그럼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무거운 머리를
좀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실 수 있는데 머리가 아픈 걸 없앨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다른 부위, 다른 지점에서 계속해서 통증은 올 거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통증을 없앨 수 있는 고통스럽다, 외롭다, 불행하다라는 감정을 아예 영으로 하는 거는 그건 도전 정신도 아니고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행해지고 싶어서 미쳐 날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롭다라고 느낄 때 이 느낌이 어떠한 외로움인지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는 거 있죠. 왜 난 그것 때문에 외롭다라는 걸 느낄까? 이런 비슷한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느꼈는가라고 분류를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외로운 게 아니고 창피한 거 또는 죄의식이라든지 어쩌면 무한한 거라든지 더 세부적으로 단어로 많이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외롭다를 채워주거나 외롭다를 없애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혼자 있어서 외롭다? 아까쯤에 엉겅키 님이 저는 심심할 때 외로워요. 그냥 심심한 거예요. 놀면 없어져요. 근데 나 뭐하고 놀면 재밌을까? 오늘은 부루마블, 내일은 플레이스테이션, 그 다음날은 TV 보기. 놀 게 많잖아요. 그거는 심심하다, 외롭다가 아니고 하고 놀 거에 창의적이지 못한 자신이 있는 거죠. 뭘 하고 놀면 재밌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심심타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부모, 가족, 형제, 우리 어렸을 때 얻지 못한 거,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잡고 성장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외로울 때 답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결론 내리시거든요. 답이 없죠.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보았던 부모나 형제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에 내가 느꼈었던 사람만 있는 거지 엄연히 그 부모 아직 살아있는데 그 가해자가 계속 그 가해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빨리 그 상태에서 놓아주시고 그 똑같은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대상 또는 어떤 다른 차원을 빨리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면 분명히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종교학개론을 들을 때요.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종교적인의 의미는 매 순간 무언가를 믿고 있지 않으면 못 견디는 존재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게 거창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그 경험을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는데도 그 자리는, 그러니까 강의가 빨리 끝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술집에 오늘은 친구들이 모여 있을까? 그냥 그 자리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걸로 한 몇 달을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 가는 재미로.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학교에 제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생긴 거죠. 아이고, 좋았겠네요. 그러면 그 남학생을 오늘은 마주칠까 안 마주칠까를 그 기쁨으로 또 한 몇 개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는 사실 때때로는 국민TV가 됐다가 때때로는 우리 조합원이 됐다가 또 때때로는 또 제가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도 됐다가 막 그런 식으로 저도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바뀌기는 하지만 늘 그 순간 나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것들은 주변에 널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진짜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궁극적으로 그걸 찾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이런 거를 찾아보고 싶다. 이런 재미를 느껴야지. 이런 걸 그러면 해야겠다라고 방법을 시도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지신 분들이 사실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거는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셔야지. 맞아요. 혼자 힘들어요. 혼자 안 돼요. 예. 가장 편한 사람한테 나 좀 꺼내줘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하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용기도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내가 그러한 지경인 것 같다라고 할 때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그 왜 위험 신호냐면요. 그 상태로 계속 스테잉 하시게 되면 어느 지경에 이르시냐면요. 안 하는 게 편해지기 시작해요. 나쁜 상태도 오래 가면은 즐기게 되거든요. 그걸 즐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게 그럼 사람들이 주변에 옆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외롭다. 하지만 난 할 수 없다라는 이 되도록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너무 괴로운 건 알겠지만 적어도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으시면 한 번은 얘기하셔야 되세요. 아마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주변에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더 큰 소리로 얘기하셔야 되고 3번 정도까지는 그럴 때는 정말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는 믿으세요. 분명 누군가가 도와주세요. 반드시 손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배신이란 단어가요. 그 복부 배자잖아요. 배를 맞든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 신뢰감이 깨지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까운 사람이 나를 떠나니까 배신이겠죠. 그런데 그럴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는 건 맞는 거고 또 멀리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배가 될 테니까 그런 거에 일상적인 반복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실 때 배신이 아니고 내 배가 또 다른 놈하고 맞겠구나. 이렇게 19금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보리문디님 사연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작은 아들 생일이네요. 집 근처 갈비집에서 외식하기로 하고 가끔씩 가던 갈비집에 갔습니다. 한두 번은 갔었던 데예요. 갈비를 3인분 시키고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고 굽는데 아내가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더군요. 원래 아내가 냄새를 워낙 잘 맡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고기를 몇 점 먹는데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내는 그냥 가자는 겁니다. 저는 아니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냐 하면서 옥신각신했는데 아내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눈치를 보고 있고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어물쩍거리다 나와서 외식도 그만두고 집으로 그냥 왔습니다. 저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답 좀 주세요. 일단 상황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앞으로 안 만드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질문이라는 걸 들었을 때 질문을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 상황 이면에 무언가가 분명히 산재되었던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냄새에 민감하다. 이분 상당히 메뉴나 이런 거 되게 센서티브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애 생일 때문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애 엄마인데 박차고 나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 생일인데 근데 애 생일인데 갈비를 먹어요? 아웃백이나 티자이나 아니면 애들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가지 않나? 근데 아무튼 무언가 메뉴 선정이든 그 날짜건 상황이건 그분이 그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뭔가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보리문디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이 상황에서 본인이 느낀 거는 애에 대해서 미안함도 아니고 와이프를 걱정하신 것도 아니고 또는 이 고기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했다거든요. 아내가 그냥 있지 않고 박차고 나간 거. 이 두 분 보시면 주로 남자분은 주변에 사람들의 눈을 많이 좀 인식을 하시고 거기다가 그런 상황에서 애지간하면 되게 좋게 분란 없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고 싶은 그 성향이 강하신 거고 와이프는 상당히 호불호가 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외식 간 것도 아니고 애 생일 때문에 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박차고 나가고 애는 애대로 울상이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게 그런데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라면 좀 당황스럽고 이 여자가 좀 너무 음식 때문에 그랬구나 할 수 있는데 뭔가 그 전에도 이런 상황 비슷한 거 또는 와이프의 어떤 독단적인 또는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 또는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라든지
불만이 좀 쌓여 있으신 거죠. 그럴 때마다 번번이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에 대해서 보리문디님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셨었던 부분이 일단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선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보 리모컨 갖고 와 이럴 자신이 없다면 막 이러면서 시어머니 TV 보는데 어머니 딴 거 봐요 할 자신이 없다면 그래서 이런 리모컨을 쓰세요 이러면서 TV 광고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와이프한테 야 작작금 하고 그만 처먹어 이럴 자신이 없다면 조용히 같이 따라 나가세요. 아니면 고기를 싸워서 드시든지 아니면 사장을 상대로 같이 고기 이상하잖아요 하고 다시 꺼오게 하시든지 중요한 건 본인이 와이프가 이미 틀렸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거 또는 생각하는 걸 받아들여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을 박차고 나가는 애생이는 그냥 완전히 개판 만들고 뭐든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도 보리문디님의 관계에 있어서 언어가 세지니까 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강도가 세지신 것 같고 본인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인내하고 참으면서 무마하려는 게 더 강해지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상황에서 진짜 현명한 방법은 고기 싸들고 빨리 집에 같이 오시는 거고 애 생일이시니까 다시 한번 집에서 촛불 켜놓고 케이크 사놓고 파티를 하시든 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셨을 텐데 두 분은 일단 사모님에 대해서 걱정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일단 두 분이 성향이 조금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한 분은 참으려고 하시고 한 분은 극단적이지만 표출하려고 하시고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하나님은? 그냥 저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빨리.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제가 연애를 할 때 제 남자친구의 모든 걸 제가 다 통제를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오빠 담배 피지 마요. 그래서 오빠가 담배를 끊었어요. 몰래 피다가 들키면은 제 개코거든요.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담배 피고 술 먹는 남자를 싫어해요. 그때도 싫어했는데. 그런데 만났군요. 근데 그 오빠가 담배를 끊었는데 몰래 몇 시간 전에 한 대를 폈는데 그게 이제 냄새에 걸렸어요. 근데 저는 끝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에 이제 컵을 들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막 계속 장난을 치잖아요. 남자들이 보통 말을 안 듣고 자꾸 그럼 나 이 손에 들고 있는 거 집어 던져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은 설마 저 아이가 저걸 집어 던질까. 근데 그게 아무리 손에 들고 있는 게 아까워도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번쩍 차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빠 이거 던지기 전에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절대 그만두죠. 예.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와 내가 남자여도 나 같은 여자 만나면 숨이 컥컥 막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도 실수한 거고요. 본인이 제일 크게 실수하신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그러니까 그 남자 끊었다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안 믿었을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그냥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를 못하고 제 방식이 맞다고 자꾸 고집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를. 결국 본인은 본인 방식이 맞으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믿으신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단 끊었다가 아니고 핀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싫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저 사람은 담배를 피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술을 먹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술 먹지 마요. 이랬을까 지금은 조금만 먹고 빨리 집에 가지. 그냥 이런 식으로 툭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 안 하죠. 그냥 냅두죠. 자기 인생인데 뭘 내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냥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지만 커피를 못 마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한꺼번에 많이 먹지만 우리 한샘은 한꺼번에 많이 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를 왜 한꺼번에 많이 못 먹어? 왜 커피를 안 좋아해? 이러고 따지기 시작하면 평행선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리문디님은 무엇이 제일 좋은 행동이었을까요? 그냥 인정하라고 하셨는데 인정하시다 보니 속이 많이 지금 썩어가고 계시는 아니요, 것 같아요. 인정을 안 한 거죠. 사실 속이 썩는다는 거는 어떤 부분을 인정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 나를 인정 안 한 건가요? 와이프를 인정 안 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보리문디님은 본인은 참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참았을 거예요. 다 드러났을 거예요. 기분 나빴을 거고. 예를 들어서 자기야 오늘 고기 좀 이상하지 않아? 냄새가 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보리문디님은 아니 괜찮은데 왜 그래? 또 네가 민감해서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말을 그래? 이상한가? 내 입에는 괜찮은데 자기는 좀 약간 냄새에 민감하니까 약간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바꿔달라고 내가 얘기를 할까? 또는 우리 그러면 다른 고기로 먹을까?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이라도 던져줬으면 좋을 텐데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오늘 좋은 날 나왔는데 또 여기 우리가 한두 번 온 데도 아닌데 왜 또 그래. 이런 식으로 아마 반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딱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컴플레이너 아주 달인이거든요. 식당 가서 특히나. 근데 온 가족이 갔는데 항상 식구들이 제 눈치를 봤어요. 제가 또 오늘은 무슨 사고를 칠까. 매니저 불러! 그래가지고 분위기 싸게 하니까. 그런데 그 반대 입장에서 저희 오빠는 그런 이렇게 좀 싸우거나 분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문제의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희 오빠 응사도 안 봤어요. 욕 나온다고. 미칠 노릇이지. 그러니까 낙검서 듣는 애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욕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욕하고 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근데 뻑하면 들이대고 싸우니까. 그래서 식당을 갔다가 뭐가 이상해서 매니저 불러서 얘기했더니 정말로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진짜 막내니까 처먹고 있으면서 참긴 했는데 뭐가 제일 기분이 나빴냐면요. 오빠의 인상이었어요. 나를 딱 쳐다보던 그 표정. 그 경멸의 눈빛? 경멸, 환멸, 능멸, 멸이란 멸은 3종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모든 책임을 지금 나한테 부과하는 어떤 태도들, 이런 걸로 나는, 이거에 되게 민감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나라는 생각, 물론 큰 소리도 친 거 아니고 뭐라고 한 거 아니지만 그 표정 하나만으로 모든 걸 제가 읽었다라는 거죠. 그 식사 내내, 그 다음 이후로 진짜 뭐랄까,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지만 뭐가 중요한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오빠가 너 왜 사람한테 쟤는 미워해도 욕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오르신 분이 저한테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줍니까? 저한테는 자존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한테 내가 욕했다고 자존감 떨어뜨리게 왜 그런 욕을 하냐고 면박을 주길래 그럼 내 자존감은 어떻게 되냐니까 또 자존감이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나 없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때 어렸을 때 오빠가 다 죽였잖아 이러고 넘어갔어요. 이 새끼야 네가 죽였잖아 이러면서 넘어는 갔지만 중요한 건 우리 보니문디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자존심이 상하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제일 걸려요. 예, 본인의 자존심이 진짜 자존심인지 가족을 위해서 본인은 어떤 자존심과 또 다른 면모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던지 일단 사모님 얘기를 못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분도 익스큐즈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 질문에 답을 필요로 하는 건 본인이시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한 그대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랑 한샘도 사실은 지금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우리 둘이 너무 잘 맞다고 얘기하는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약간 삐걱거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도. 여전히 삐걱거리면서도 아름답죠.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예민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샘의 어떤 직설적인 돌직구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죠. 자꾸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황 교수님은 버렸으나 전 안 버려서.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한 선생님한테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또 한 선생님은 그걸 그냥 안 넘겨요. 문하나 나한테 왜 짜증내요? 이러고 또 바로 이거 짜증이야? 지금 화낸 거야? 오씨 막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 일촉즉발까지 갔는데
그 시기를 넘기면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 한샘이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닌데 솔직히 저는 제 상태가 그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한샘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고 이래서 지금 심리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한샘이 뭔 돌직구를 날려도 한샘은 원래 저런 사람. 좀 반사야 반사. 내 말 좀 들어봐. 막 이래도 몰라. 그러디 말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그게 방치라든지 난 그래서 저 사람 싫어가 아니에요. 한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한 선생님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을 박차고 고깃집을 나간 와이프도 본인이 사랑해서 선택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거기서 자존심 세우신 거 본인이 스스로를 아주 힘들게 하신 거죠. 예. 나중에 얘기하세요. 룰을 정하세요. 고기 먹을 때는 너가 정해라. 냄새 일단 하나 꺼보고 왜 와인도 테이스팅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괜찮아요. 뭐 이러듯이 고기 한 점 미리 꺼보고 네가 냄새를 개코니까 냄새를 맡고 하든지 그분의 개코를 인정해 주시고 어쩌면 그거 다 먹었으면 식중독 걸렸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니까 거기서 자존심 왜 나는 자존심이 그때 상했나 그걸 질문하시는 게 답이신 것 같아요. 그거 나중에 꼭 고민하셨다가 다시 질문 올려주세요. 네. 쌤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참 좋은 게 서로 막 상담을 해주고 지금 한쌤이 하시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또 막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다 댓글 소화를 못하고. 그러게요. 방송하면서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제가 뭐냐면요. 제가 상담을 풀어가는 방식이 그 사람과 끊임없이 얘기하고 질문하고 들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댓글 올라온 걸 가지고 답변을 하면은 제가 집에 가서 되게 찜찜해요. 아마 저한테 메일 보내서 답변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진짜 구구절절 되게 열심히 해서 답변을 답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상당히 목 놓아 기다려요. 뭐냐면 제가 뭐 돌직구를 날리든 쌍욕을 하든 어쨌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제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거든요. 어쨌건 자존심이 상하신 보리문디님 하지만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자존심의 문제 핵심만 찾으시면 두 분의 관계에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한테 문제가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일이 아니다. 이걸로도 잘 살면 된다. 거기까지 함께 같이 가고 싶어서 대화를 하는 건데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동시에 생방송으로 하니까 아주 실시간에 이 긴장감과 이 압박감이 있고 그리고 스릴도 넘쳐서 짜릿하고 재밌기는 한데 뭔가 조금 막막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더 진화되고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진짜 풀어드리고 싶거든요. 재밌게도 풀어드리고 싶지만 제대로도 풀어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면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한쌤 이제 정리를 좀 하시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예, 늘 해도 미진합니다. 밤새서 얘기하고 싶고 밤새서 고민 들어주고 싶은 게 제 욕망이지만 국민TV가 아직 받쳐주질 않네요. 언제까지 밤샘 상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한샘 날 죽여요. 그러지 마요. 괜찮아요. 제가 데리고 어떻게든 끌고 갈 테니까 우리 밤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꼭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댓글 안 올리시는 분들도 듣고만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제발 좀 댓글 좀 주세요. 고민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행복해지시면 안 돼요. 고민 많이 해주세요.